제가 보니까 이게 평균 한 5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보니까. 네. 빰빰빰빰빰빰빰. 한 주간의 강명시 이슈를 전하는 위클리 강명 정보통. 오늘도 저희가 4가지 소식 준비했죠. 네. 전해주시죠. 네, 광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직 상담사가 광명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해서 시민인권센터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KBS 전국 노래자랑이 5년 만에 광명에서 다시 열립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본선 녹화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철산주공 8구단지 분양가가 2,896만 원, 광명 10구역의 분양가가 2,446만 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정고시를 했고요. 2027년부터 주택 7만 호가 공급된다는 소식입니다. 예, 먼저 이게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네. 광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 네. 라는 내용. 저희한테 제보가 왔었죠. 그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만나서 직접 취재를 했었고요. 이 이제 언제 있었냐면은 10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저기에 있습니다. 소화동에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아보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올해부터는 이제 공공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청에서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2년 전에 8개월 된 우리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하면서 전국을 아주 충격에 빠뜨렸던 그때 이후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보전에서 했던 일정량의 그 감독권을 시청에서 가져갔는데 광명시에서 이제 아동 학대를 했던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민원이 이제 시청으로 계속 들어왔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담당했던 그 상담사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갔는데 일부 공무원이 좀 위압적으로 했다. 뭐 이제 상담사한테 당신은 잘못했다. 막 인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또 그 전에 이제 CCTV를 또 가리고 그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분이 이제 현장에서 뭐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광명시청 시민인권센터에다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알아본 결과 네. 이 아보전의 근무 여건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매년 뭐 한 5-6명이 퇴사자. 네, 저를 알아보니까 지금 이제 4년째 지금 운영 중인데 매년 지금 10명입니다. 팀장 2명하고 상담사 이제 총 8명, 10명이 이제 하는데 매년 이제 절반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5명이 지속적으로 4년간 계속 퇴사를 했고 네. 이번에 이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제보를 했던 우리 그 상담사는 네, 2년 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합치면 베테랑이죠. 베테랑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시청에서도 이제 기사 나가고 나서 이제 반박을 좀 했습니다. 뭐 CCTV는 통상적으로 이제 감사와 이제 점검을 할 때 이제 서류상의 개인 정보가 노출될까봐 CCTV를 가린다. 그리고 당시에 뭐 저희 기사에서는 8명의 공무원이 1명을 대상으로 해서 뭐 좀 지도 점검을 했다 그러는데 뭐 그러진 않았고 2명이 집중적으로 했고 나머지는 자기 업무를 봤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 장소에 있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반박을 좀 실어줬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매끄럽지 않은 지도 점검이 펼쳐지지 않았었나라는 좀 그 아보전에서도 아보전에서도 다 그렇게 좀 느꼈대요. 아니 왜 저렇게 했을까? 좀 부드럽게 하지 뭐 이런 얘기. 그죠. 그 이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하면서 탄원서를 들고 왔는데 네. 그 탄원서를 작성했던 분들이 그 아보전 직원들이었죠. 그죠? 네, 전현직 이제 상담사들 많은 분들이 그 탄원서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두둔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또 정신과 가가지고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치료도 받고 그랬대요. 이 제보하신 분이.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강명시 아보전으로 넘어왔는데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듣고 있으면서도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 네, 맞습니다. 네, 뭐 시청 공무원을 뭐 일방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그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이라서 솔직히 가해하는 분들 이제 특히 이제 80%가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분들 대상으로 일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사법기관에서 경찰이 할 그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짜 대부분 여성분들이 예, 그렇게 좀 거친 분들을 대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시청에서 이번 기회에 좀 더 같은 식구라 생각하면서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좀 보듬으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뭐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네. 삼고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압적이고 위압적으로 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실질적인 업무와는 상관없죠. 상관없는 부분이라서 이건 좀 한번 지금 시민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시민인권센터에서 지금 이제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고 그쪽에서 이제 참고인 조사할 분들이 되게 많대요. 이게 한두 명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계속 폭넓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이제 혹시나 이제 시청 공무원이 이제 제 식구 감싸기를 할까봐 그런 우려도 좀 있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아주 이번 사태를 좀 잘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제 그래서 이제 이거 바람입니다. 개인 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네. 이제 기관 대 기관의 문제로 그렇죠. 넘어갔기 때문에 좀 이 제보 당사자가 뭐 말끔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죠? 깔끔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또 2라운드가 또 진행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네. 도청에다가 또 어떻게 재개하겠다, 그렇죠. 또 보건복지부에 하겠다, 막 지금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죠. KBS 전국노래자랑이 5년 만에 광명에서 또 열리죠. 예. 전해주시죠. 야, 네. 제가 보니까 이게 평균 한 5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보니까. 네. 빰빰빰빰빰빰빰. 지금은 이제 MC가 바뀌셨습니다. 네. 송혜 선생님에서 이제 김신영으로 바뀌었는데 예심은 12월 22일 오후 1시부터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하고요. 본선은 이제 이틀 후인 토요일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오후 2시부터 시민체육관 실내 경기장에서 녹화를 한다고 합니다. 초대 가수로 박현빈, 신승태, 별사랑, 문현주, 김국환 등이 출연하는데 박현빈 씨는 이제 광명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심을 보고 싶은 분들은 19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제 광명시청 문화관광과에 이제 오셔가지고 참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혹시나 바쁘셔가지고 못하면은 당일날 22일날 정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장 접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선 이제 녹화를 하면은 내년 2월, 내년 2월에 이제 방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뭐 아는 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저도 한번 나가볼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변성수 그 문화관광과장이 또 이제 이 전국 노래자랑 준비했는데 이분이 5년 전에는 팀장이었어요. 예, 문화관광과 팀장인데 이분이 KBS 전국 노래자랑하고 인연이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원래는 오늘 출연을 해서 설명을 해주기로 했는데 아침에 문자가 와서 갑자기 또 울렁증. 야 이분 페스티벌 강명 때도 울렁증 때문에 진짜 청심환이라도 하나 사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 문자가 와서 뭐 즐거운 아침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울릉도를 갔다 오셨나? 왜 계속 울렁울렁거리지?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노래자랑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네. 그 18번 있잖아. 아 저요? 네. 안동역에서? 네. 에... 제가 그 우리 네. 포스터 식구들하고 다 같이 플랜카드까지 제작을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출연해서 제가 최우수상 받으면 약간 주체적인 농란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기회를 드리려고요. 야, 그 얘기는 이 얘기하고 똑같네. 어떤가요? 어떤 분이 일요일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 50억을 네. 그 얻을 수 있는 기회, 50억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왜요? 로또? 어제 로또를 안 샀다. 제가 누구한테 기회를 주려고 로또를 이분을 안 샀다. 그런 느낌이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자, 어쨌든 기대됩니다. 그죠? 네, 많은 시민들이 예심을 보고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철산주공 8구단지와 광명 19역이 분양가가 책정이 됐죠. 네. 네, 전해 주시죠. 네. 광명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고요. 작년에 11월 달에 이제 2구역이 평당 2천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조합에서는 2,300만 원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300을 잘랐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산 8구단지 여기서 보입니다. 여기서 보이는데 안양천하고 이제 같이 붙어 있죠. 예. 조합에서는 얼마를 제시했냐면 3,223만 원을 올렸는데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327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 19역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2,563만 원을 올렸는데 117만 원이 삭감돼가지고 2,446만 원이 책정됐다는 소식입니다. 향후 광명시는 2030년까지 11만 호가 공급이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인구 50만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8, 9단지 분양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 8, 9단지 분양가가 높은 게 아니고 투자 목적이나 주거 목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인데 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도 충분한 뭐 가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분양가가 높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가 이제 재개발 일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랑 관계없이 이제 책정이 됐던 곳이 14구역. 지금 이제 푸르지오 지오포레나 여기가 1920만 원 평당으로 됐었고 15구역 푸르지오 센트베르 1920만 원. 16구역은 광명 아카포레 자이 위브 1740만 원 했고 지금 철산 4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지역이죠. 2190. 7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입니다. 저 7단지 시청 옆에 저기는 2,260만 원에 됐는데 이거 이제 상한가 분양제라는 관계없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분양하고 나서 또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오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 1구역, 4구역, 5구역, 9구역, 11구역, 12구역 그리고 철산주공 11 단지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도 뭐 예측하는 것들이 다 달라서 그렇죠. 그죠? 네. 그 앞으로 뭐 내년에 주택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저는 뭐 향후에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집 갖고 계신 분들은 좋지 않겠네요. 아니 저도 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집이 많이 떨어졌으면 20-30% 이상 떨어져서 진짜요? 그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좀 이제 진입장벽을 좀 낮춰야 그 결혼도 할 거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맞습니다. 꿈을 설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실수요자들이 좀 이렇게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되면 되는데 광명은 너무 비싸요. 거의 서울 수준 아닙니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예. 그러니까 예. 한 7, 8년 전으로 떨어져야 돼. 이거 보고 댓글 막 달릴 것 같은데. 예. 뭐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관계 없지만 한 두세 채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면 대출금 갚기도 힘들 텐데. 마지막 소식이죠. 네. 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광명시형 공공주택지구가 지정 고시가 됐죠. 네. 전해주시죠. 국토교통부에서 11월 28일 날 그동안에 이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제 완료를 짓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3기 신도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은 3기 신도시를 안 부르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쪽이 여의도의 한 4.3배, 1271만 제곱미터. 이제 이쪽을 광명하고 시흥이 함께 준비하는 듀얼 허브 시티로 만들겠다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청년 주택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공급이 이제 주택이 공급이 되면 한 7만여 가구 아까 그죠.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 이제 광명하고 시흥을 이제 언저리로 해서 목감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면 7만여 가구 이제 그리고 이쪽에 이제 교통을 위해서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을 하기 위해서 광명 시흥을 가로지르는 도시철도를 신설해서 GTX B하고 연결 하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도 구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을 해서 2023년 내년이죠. 용역을 착수를 하면 2024년에 지구 계획 승인을 하고 2025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7년부터 앞으로 5년 후부터 주택 공급이 서서히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 16만 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네요. 네. 오늘도 뭐 무거운 주제도 있었고 네. 또 뭐 또 소프트하게 그죠. 전국 노래자랑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소식이 2개나 있었네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국 노래자랑이 22일 목요일이죠. 네. 1시부터인가요? 예, 1시부터입니다. 네. 예심. 예심이 그 시민회관에서 진행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